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두 가족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듣고 보시면 정말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주인공은 부산 동래구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자 씨입니다. 올해 51살인데 남편 철수 씨와 함께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워왔어요. 아들 대한이는 올해 31살로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좋고 성격도 착해서 동네에서 인기가 많은 청년이었어요. 순자 씨는 평소에 아들 자랑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동네 마트에 가서도 미용실에 가서도 항상 우리 대한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아들이 30이 넘었는데도 연애를 안 하는 거였어요. 대한아, 너 좋은 사람 없어? 엄마가 소개해 줄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대한이는 아직 일이 바쁘다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이가 집에 와서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어머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는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정말, 어떤 분이니? 어디서 만났어? 대한이가 얼굴을 빨갛게 하면서 말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28살 미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해주면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미용 사면 좋은 직업이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아버님은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시고 어머님은 은행에서 일하세요. 교육도 잘 받으신 분들이에요. 순자 씨는 마음이 좋았어요.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상대방이 너무 잘 사는 집안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은 서민과 맞을까 싶었거든요. 대한아, 혹시 우리보다 너무 잘 사는 집안 아니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평범한 분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해운대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한이가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상견례 일주일 전부터 순자 씨는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설렘과 동시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 가족과 잘 맞을까? 혹시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순자 씨는 동네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어요. 순자야, 상견례 때 뭐 입고 갈 거야?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러게 말이야. 백화점 가서 새 옷 사야겠어.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순자 씨는 백화점에 가서 진한 남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를 샀어요. 남편 철수 씨도 평소에 입지 않던 양복을 새로 맞췄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순자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거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앉아서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여보, 이 립스틱 색깔이 어때요? 너무 진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뻐요. 남편 철수 씨도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집을 나서기 전에 순자 씨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옷맵시를 다듬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손수건과 사탕 몇 개를 넣었죠. 혹시 긴장해서 입이 마를까 봐서였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있었어요. 미라와 그 부모님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미라는 정말 예뻤고 키도 크고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부모님도 단정해 보였고요. 미라 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 씨 어머님이시죠? 저는 미라 엄마 정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순자라고 합니다. 미라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동훈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서로 아이들 자랑을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미라가 평소에 대한 씨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정말 성실한 분이라고 하면서요. 대한이도 미라 씨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환해져요. 이런 식으로 서로 칭찬하며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말했어요. 뭘 드시겠어요? 여기 갈비찜이 유명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미라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갈비찜이요? 저희는 육류를 잘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다른 걸로 할까요? 그리고 저희는 유기농 음식만 먹어요. 여기 재료들이 유기농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봤거든요. 웨이터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 일반 재료를 쓴다고 했어요. 그럼 어쩌죠? 저희는 일반 음식을 먹으면 몸에 탈이 나는데 평소에 웰빙 식품만 드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말에는 은근히 너희들은 그런 거 모르겠지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기분이 좀 이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럼 생선 요리로 할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하지만 좀 불안하네요. 이런 식으로 시작부터 기분이 묘했어요. 음식이 나온 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대화를 나누던 중에 미라 아버지가 갑자기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한 씨는 월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한이가 당황했어요.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평범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얼마죠? 결혼을 생각하려면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집값도 비싸서. 순자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미라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 요즘 세상에 사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해요. 저희 미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결혼해서 생활 수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첫 만남에서 그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이런 건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라 아버지가 계속 캐물었어요. 대한 씨 집은 자가인가요? 전세인가요? 대한이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어요. 자가입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25평입니다. 미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 25평이면 좀 작네요. 저희는 강서구의 40평 아파트에 살거든요. 미라가 결혼하면 최소 30평 이상은 되어야 할 텐데.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순자 씨는 기분이 상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아니에요. 나쁜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좁은 집에서 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미라 어머니가 더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런데 치킨집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솔직한 이야기지만 요즘 자영업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순자 씨가 반발했어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죠. 저희는 회사 다니니까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은 불안정하잖아요. 이 말에 순자 씨 남편 철수 씨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라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생활 수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대학교 나왔다고 뭐가 대단해요. 우리 대한이도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요. 그건 그렇지만 대한 씨는 고등학교 졸업이죠. 학력 차이도 좀 나고. 요즘은 학벌도 중요해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미라 어머니가 추가로 말했어요. 그리고 미라는 미용실에서 일하지만 원래 꿈은 뷰티 디자이너였어요. 나중에 독립해서 샵을 차릴 계획인데 그럴 때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사위가 되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대한 씨 일 도와드릴 수 있고요. 순자 씨가 어이없어 했어요.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직 안 했지만 결혼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대한이가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제 가족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깔보셨잖아요. 미라가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진정해요. 부모님들도 좋은 뜻에서. 좋은 뜻이라고?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게 좋은 뜻이야. 순자 씨도 일어났어요. 대안아, 집에 가자. 이미 다 끝났어. 미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야기를 더 해보죠.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할 작정이었잖아요. 철수 씨도 화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는 사돈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순자 씨 가족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미라와 그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쫓아왔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힌 상태였어요. 집에 돌아온 후 순자 씨는 화가 너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거만할 수 있어요? 나도 정말 화가 나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돈 이야기만 하고 학력 차이 운운하고. 대한이도 상처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잘된 일이야. 저런 사람들과 사돈되지 않아서 말이야. 순자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과 학력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날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특히 미라 어머니가 자신들을 무시하던 표정과 말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 씨가 치킨집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이거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남자가 두꺼운 봉투를 건네줬어요. 순자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내용 증명서가 들어있었어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누구를 명예훼손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내용 증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인격을 무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걔네들이 우리를 무시했는데. 그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고요. 변호사님과 상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급하게 남편과 아들을 불렀어요. 여보, 대안아, 큰일 났어. 당장 와봐. 내용 증명서를 본 대안이가 화를 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을 모욕했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당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일단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동네 법무사무소에 갔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어요. 상대방에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학력을 비하하고 직업을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내용 증명서를 보면서 설명했어요. 그게 우리가 한 말이에요. 걔네들이 우리를 무시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요? 그날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이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서를 냈어요. 순자 씨 가족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맞고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상대방도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착수금만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300만 원이요? 우리가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해요? 하지만 대응을 안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요. 순자 씨는 머리가 띵했어요. 치킨집 한 달 매출이 300만 원 정도인데 그걸 변호사 비용으로 써야 한다니.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지? 300만 원은 너무 큰 돈인데. 하지만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고민하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대한이가 다니던 정비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대한아, 미안하지만 당분간 쉬었으면 좋겠어. 사장님, 갑자기 왜요? 제가 뭔 잘못을 했나요? 내일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렸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손님들이 내가 차 고치는 걸 꺼려해. 대한이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지 뻔했어요. 어머니, 저 정비소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왜? 누군가가 와서 제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나 봐요. 순자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구나. 치킨집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요즘 뭔 일 있으세요? 동네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도는데요. 무슨 소문이요?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상견례에서 상대방을 모욕했다는. 순자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뻔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법적으로 싸우자니 돈도 없고 그냥 있자니 억울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던 순자 씨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도움이 나타났어요. 동네에 사는 김 아저씨가 치킨집으로 왔어요. 순자야, 너 요즘 고생이 많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주머니 안 그래도 힘든데 소문까지 나서 정말 힘들어요. 아니야. 나는 내 편이야. 너를 오래 봐왔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거든. 김 아저씨는 순자 씨를 위로해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 누구요? 내 조카가 기자야. 신문사에서 일하는데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 기자요? 응. 요즘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취재를 하고 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일들 말이야. 순자 씨는 고민했어요. 언론에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웠거든요. 일단 만나보기만 해도 도움이 될 거야. 조카가 정말 정의감이 강한 아이거든. 며칠 후 이민수 기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런 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이 기자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어요. 상견례에서 갈등이 생기면 경제력이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서민들은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제가 상대방을 좀 조사해 볼게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숨기는 게 많거든요. 이민수 기자가 며칠 동안 미라 가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사모님,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요? 미라 아버지가 회사 과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계약직이에요. 그것도 몇 달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래요. 순자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미라 어머니가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은행 건물에서 파트타임으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강서구 40평 아파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째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기자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미라 아버지가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거였어요. 5년 전에 지인들한테 투자 사기를 쳐서 실형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갚지 못해서 민사소송이 여러 건 걸려 있는 상태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들의 열등감을 숨기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거였어요. 실제로는 자신들이 훨씬 더 어려운 처지인데 체면 때문에 순자 씨 가족을 무시한 거였죠. 이 사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기사로 내보려고 해요. 그럼 여론이 바뀔 거고 법정에서도 유리해질 거예요. 며칠 후 큰 기사가 났습니다. 상견례 갑질 논란의 진실. 가해자 가족의 충격적인 실체라는 제목으로 미라 가족의 거짓말과 과거 전과까지 모든 게 상세히 나왔어요. 이 기사가 나간 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순자 씨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치킨집으로 몰려왔어요. 순자 씨가 오히려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치킨집 손님들도 다시 늘어났고 오히려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미라 가족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어요. 왜 자신들의 사생활을 멋대로 기사로 냈냐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기자는 사실을 보도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왜 거짓말을 했냐고 되물었죠. 며칠 후 미라가 직접 순자 씨를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서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자 씨는 차갑게 반응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봤자 뭐해. 하지만 순자 씨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일주일 후 미라 아버지가 직접 순자 씨를 찾아왔어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고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자신들이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순자 씨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고소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대한이는 이미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다른 정비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한이의 성실함이 더 부각된 거였어요. 어머니, 새 직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월급도 더 많이 줘요. 그래, 다행이네. 역시 착하게 살면 복이 와. 몇 달 후 대한이는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이니? 간호사예요.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기뻤어요. 아들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말이에요. 몇 달 후 새로운 상견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상대방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서로 예의를 지키며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위기였어요. 순자 씨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며 웃어요. 정말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느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여보,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않아요? 재미있기는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덕분에 치킨집도 더 잘 되고 대한이도 더 좋은 사람 만나고. 그건 그래요. 지금 대한이 가족은 정말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수연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고 손자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가 순자 씨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상견례 하실 때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이들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정말 현실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였어요.
순자 씨 가족처럼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